현대자동차부터 하나시스템, 대한항공, 카카오까지 거대 기업들이 요즘 뛰어드는 사업이 있어요. 바로 UAM 사업인데요. 테슬라 같은 기회를 나만 놓치는 게 아닐지 그게 되게 불안해지는데, 그래서 오늘 UAM이랑 주식 둘 다 잘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을 모셨습니다. 책도 내셨잖아요. 다른 분야도 되게 많은데 UAM을 쓰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제이가 와서 쓴 거고요. 제 눈을 확 끌었던 거는 우부에서 만들었던 이제 UM이 뭔지를 정말 그것만 보면 와, 이거구나 이렇게 아주 정말 잘 만들었어요. 딱 봐도 시간상 가기 어려울 텐데 그 UM을 타고 딱 가가지고 저녁을 먹고 행복하게 이렇게 하루가 마무리되는 그런 거예요. 거기에 저는 일단 딱 꽂혀가지고 더 자세하게 보게 됐던 거였었고요. 제가 한동안 군사 전문 PD로 활동을 한 적이 있었어요. 방산 전시회를 제가 많이 돌았었거든요. 보니까 UAM을 들고 온 기업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아, 이게 뭔가 조금 세상이 변하려다 보다 딱 저는 그때 그렇게 느꼈었거든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저도 좀 먼 미래라고 보고 있었는데 그게 점점 좀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먼 미래는 아니다. 아, 조만간 탈 수 있겠다 딱 느낌이 들면서, 아, 이번 기회는 놓치면 안 되겠다. 제가 테슬라는 놓쳤지만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고 하잖아요. 지금은 소문 단계일까요? 아니면 뉴스 단계일까요? 완전 초기라고 생각합니다. 소문 단계? 왜냐면은 뉴스도 몇 번 나와가지고. PD님은 그 국방 그걸 하셔가지고 이거를 먼저 접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약간 하지만 당장 만약 예를 들어서 엄마한테 얘기해보세요. 뭔 소리 하냐 할 거예요. 아니, 곧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나오는데. 정신 차리라고 할 거예요. 서점 자주 가는데 요즘 나온 책들을 이렇게 한번 쓱 그냥 보면은 아, 요즘은 이게 핫하구나가 살짝 보여요. 부동산이 뭐 이랬을 때는 가보면 다 부동산 책이고 근데 UAM은 없어요. 네, 아직 막 뜨겁다라 하면은 좀 민망합니다. 정말 모든 사람이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기대를 할 때는 주가가 막 비싸게 되고 하면 그때는 이제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근데 지금은 그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자타공인 제 선두기업이라는 조비도 5에서 6불 왔다 갔다 해요. 모든 사람이 열광하는 그런 거라면은 그런 걸 깨고도 막 올라가는 건데 그거 아니라는 거는 지금은 조금 들어가도 괜찮은 시기일까요? 사실 주가는 저도 몰라요. 제가 그런 거를 탁탁 알면은 제가 이러고 있겠습니까? 저도 회사 안 다니죠. UAM의 밸류 체인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요즘 기사를 보니까 통신, 기체, 운항 시스템, 서비스 정말 다양한 분야가 밸류 체인으로 보이더라고요. 전부 다 UAM 관련주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할 수 있죠. 업계에서는 사실 AAM으로 불러요. 네, 어드밴스드 에어 모빌리티로 약간 더 범위를 넓혀가지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전체를 다 뜻하는 거지 그 비행기 딱 하나만 뜻하는 게 아니에요. 버티포트도 안에 들어가고요, 통신도 들어가고요, 뭐 서비스, 뭐 어플 다 들어갑니다. 이런 게 다 있어야지 이게 구현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면은 뭐 관련된 사업을 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밸류체인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생태계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실제로 상용화가 되면 밸류 체인 중에 어디가 가장 이익을 많이 볼까요? 이거를 하기 위해서 돈을 제일 많이 투자한 사람이 이익을 제일 많이 가져가야 되겠죠. 근데 세상이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왜냐면은 기체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해요. 속된 말로 갑이 될 거예요. 그걸 먼저 하면은. 예를 들면은 이걸로 서비스를 하려는 네. 주체가 있다. 네. 가서 우리랑 해주세요지 반대가 아니라는 거죠. 조비가 지금 그거를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기체를 만들고 관련된 거는 조비 주도하에 해요. 하지만 이걸 서비스하고 하는 거는 또 여러 다른 파트너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우버기도 하고 우리나라에는 SK텔레콤하고도 맺었고요. 일본에는 젠리쿠, ANA랑 맺었고 또 뭐 생산은 또 토요타 뭐 이런 식으로 막 있어요. 하지만 주도적으로 이거를 관리를 해야 된다고 하나요? 그 역할은 이제 조비가 할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 생각하면은 안전 문제 때문이에요. 이걸 누군가는 통제를 해야 되거든요. 난 비행기 만들었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하고 넘겼어요. 그럼 이거 위험하거든요. 미래 사업이잖아요. 근데 당장 매출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 이런 거는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해야 될까요? 리스크가 있는 거기 때문에 되게 조심을 하셔야 되는 거는 맞고요. 어떻게 봐야 되냐? 지금 투자 얼마 받았고 돈이 얼마나 있고 그것도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돈이 제일 중요한 게 돈이 많아야 뭐 연구도 하고 뭐 실험도 하고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니면은
뭐 이만하면 웃기긴 한데 CEO 관상을 봐도 되고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어떻게 이 회사를 만들었고 원래 뭘 하던 사람이고 VC 쪽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투자하실 때 제가 이제 그 하시는 분들하고 얘기해 보면 초기 사업에 투자할 때 뭐 제일 많이 보냐 결국 마지막에는 사람 봐요. 해왔던 일들이 지금 하는 사람이랑 전혀 생뚱맞은 사업을 했었고 좀 만나봤더니 뭐 좀 이상하다, 껄렁껄렁하다 뭐 예를 들면 그러면 투자가 안 되겠죠. 껄렁껄렁. 네, 뭐 그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좀 상장하면 투자하고 싶은 혹은 좀 눈여겨보는 기업이 있으신가요? 지금 우리가 뭐 순위 매개는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네. 선두주자 정도는 나와요. 조비와 어떻게 보면 조비와 베타라는 회사 두 개가 조비베타. 예, 선두라고 하는 거는 진도가 제일 많이 나가 있고 자금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건데 조비는 상장이 돼 있기 네. 때문에 한 주 사면은 뭐 10,000원도 안 되게 삽니다. 10,000원 아니요. 예, 10,000원이면 한 주 삽니다. 베타라는 회사는 상장이 안 됐어요. 왜 안 됐냐? 안 좋은 회사에서 안 된 거 아니냐? 아닙니다. 그냥 그건 자기 마음이에요. 철학의 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솔직히 상장하면은 골치 아프어지는 일이 많아요. 왜냐하면 상장회사의 의무는 공개를 해야 되죠, 주주들한테. 네. 분기 실적도 내야 되고 주주가 많아지면은 여러 요구도 많아지고 베타 같은 경우는 상장으로 자금 조달한 게 아니고 펀딩으로 계속 받아서 어제 이제 시리즈 B 받았는데요. 그래서 지금 한 1조 정도 이미 펀딩을 받았어요. 조비 같은 경우에는 토요타에서 투자를 했었는데 조비는 시리즈 C까지 했다가 IPO로 간 거고요. 폴 시아라라고 되게 유명하신 돈 많으신 그 핀터레스트 창업해서 본 분이 어떻게 보면 초기 백업이었죠. 베타는 조비의 폴 시아라 같은 역할을 해준 거는 유나이티드 테라퓨틱스라고 이것도 제 책에 자세하게 있습니다. 되게 재밌는 내용이에요. 왜 그 사람이 투자했는지 정말 조비는 약간 전기차랑 비교하면 테슬라, 베타는 전기차랑 비교하면 약간 리비안. 근데 리비안이 아마존이 투자했거든요. 한 이유는 아마존에 그 배송할 때 전기 밴 이제 베타에 한 이유는 화물용 이비톨 그런 걸로 할 거예요. 베타 CEO도 말하는 걸로는 분명 이건 사람이 탈 수 있는 건데 잘 봤을 때 처음에는 아무래도 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화물용 시장이 먼저 열릴 거다. 그래서 우린 거기에 먼저 집중하겠다 해가지고 좀 전례가 다릅니다. 상장되면은 좀 베타도 되게 좋은 투자처가 되겠죠. 근데 언젠지는 저도 모르고. 그러면은 조비 같은 경우에는 PQC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나요? 매출은 0이지만 지금 봐야 될 거는 그거예요. 분기마다 이제 실적이 나오거든요. 네. 그 재무제표 다 나오죠. 봐야 될 거는 그 분기에 돈 얼마 썼는지, 현금 흐름을 봐도 되고요. 얼마 쓰고 있는지, 만약에 아직 진도가 많이 안 나가서 더 나가야 되는데 현금이 이제 그 계산해 보니까 1, 2분기면 다 떨어지겠다. 라는 생각이 들면 유증이라고 하죠. 유증을 할 수 있는 거니까 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보통 이럴 때는 이렇게 시나리오로 보통 그립니다. 조비는 이제 2024년부터 할 건데 뭐 처음에 LA에서 하면은 그때 LA에서 몇 대 돌리고 그 다음 도시 몇 개 늘어나고 뭐 나중엔 우리나라도 진출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시나리오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제시를 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KUAM이라고 UAM 팀 코리아라는 이제 국토부 주관 하에 우리가 이 산업을 우리나라에도 만들자. 그 사이에는 이제 기술 로드맵이라는 엄청 방대한 보고서도 발표를 했고요. 우리나라 목표가 2025년에 상용화거든요. 필요한 것들을 미리 하는 겁니다. 아직 기체가 없어요. 아마 처음에는 헬리콥터로 할 거예요. 원래 그런 걸 왜 드라이런이라고 하는데 통신이 지상에선 다 잘 되잖아요. 하늘 몇백 미터에서도 이게 다 잘 될까? 이런 것도 한번 해봐야 되는 거고요.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일단 자동차로 돈을 벌고 있는데 UAM에도 뛰어든 거잖아요. UAM 좋게 봐서 현대차 투자했는데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뭐 유튜브에 뭐 댓글로도 보고 했는데 안타깝지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현대차를 나쁘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현재 현대차가 준비를 하고 있는 UAM 사업은 현대차 혼자 하는 게 아니고요. 현대차 그룹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고요. 슈퍼널이라는 미국의 회사를 세웠어요. 네, 미국 회사예요. 그리고 거기에 돈을 누가 투자했느냐? 현대차 그룹에서 투자했어요.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표현은 현대차 그룹에서 하는 거지 무슨 뭐 한 회사에서 아닙니다. 항공사랑 그럼 자동차 회사 중에 항공사가 더 유리할까요? 이게 언론에서 막 플라잉카 이렇게 소개가 많이 되다 보니까 이제 현대차 그룹에서 이걸 되게 많이 이렇게 홍보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국내에 많은 분들이 UAM은 자동차
산업의 다음 버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전혀 아닙니다. 네, 이거는 항공 우주 산업입니다. 새로운 비행기지 새로운 자동차가 아닙니다. CEO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네네네. 현대차가 네. 나사 항공연구 총괄본부를 이끈 신재원 박사를 네. 영입했잖아요. 매우 유명하신 분이고요. 그래도 힘들까요? 이걸 뭐 혼자서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네. 항공 우주 산업의 인프라가 뭡니까라고 물어보면은 인력이에요. 일단은 엔지니어예요. 하지만 국내에는 안타깝게도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비행기 못 만들잖아요. 이 말하면 분명 카이는 군용기고요. 제 말하는 건 민수기입니다. 군용기와 민수기는 또 천지 차이 다 다릅니다. 일단 인프라가 중요하겠네요. 이제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는 매우 많죠. 지금 그거를 하려고 아까 말한 UAM 팀코리아 뿌리 산업이라고 하죠. 이런 걸 지금 하려고 하는 게 국가적인 아주 큰 중요한 프로젝트입니다. 그럼 좀 노력이 많이 필요하겠네요. 아무래도. 이건 당장 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네. 정말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정의선 회장님이 되게 자신만만하셔가지고 금방이라도 될 것 같았는데. 그러니까 절대 지금 현대차 아니라는 게 아니고요. 현대차 정말 적극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적극적으로 많이 돈 투자하고 CTO가 또 새로 뽑으셨어요. 이 항공우주 쪽 산업에서는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거긴 지금 세팅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공동 개발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 시스템하고 카람 에어크래프트가 공동으로 만든 회사가 오버에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단순하게 얘기하면 하나 시스템에서는 자금을 댔었고요. 카람 에어크래프트에서는 기술을 가져온 거죠. 거기에서 이비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공동 개발하게 되면 수익금은 반띵. 이게 지금은 그런 것까지 아직은 왜냐하면은 지분은 또 바뀔 거예요. 왜냐하면은 시리즈 B, C 그다음에 뭐 IPO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렇게 갈 거기 때문에 뭐 수익금은 당연히 뭐 지분율만큼 가져가는 거고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기체만 만드는 게 이 UAM이나 AM이 아닙니다. 관련된 다른 사업도 다 있어야 돼요. 역할이 다 있어요. 하나 시스템 예를 들면은 UATM이라고 이걸 이제 관제 통제하는 시스템 이걸 만들고 있거든요. 그 단순 계산으로 지금 그거를 하기에는 지금 뭐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는 거고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 이비톨이라는 기체를 만드는 걸 가지고 있다는 거는 매우 큰 강점입니다. 왜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나 못할 거기 때문에 네. 지금도 못하고 앞으로도 아무나 못할 거예요. 이거는. 사야 돼. 미래의 먹거리 저도 되게 많이 물렸는데요. 어떤 식으로 좀 공부를 해야 될지 그거를 이제 2편에서 알려주신다고. UAM 관련해서 뭐 꼭 주식 투자가 됐든 다른 투자가 됐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제가 생각하는 바에 대해서 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하라는 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모르기 때문에. 가려 들으세요, 여러분. 그럼 UAM 투자를 고민하는 사람들한테 이 책이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상상을 하고 준비를 한다면은 남들보다 더 다른 기회를 잡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부동산도 있을 거고요. 좀 더 어린 분들이라면 진로, 뭐 주식도 그 중에 일부는 되겠죠. 네, 남녀노소에게 모두 다 필요한 책이다. 그렇습니다. 네. 되게 많은 고민을 하면서 쓰신 책이겠어요. 지금 다시는 안 쓰려고요. 그래서